쿠팡이 이커머스를 넘어 유통업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불과 10년 만에 새로운 신화를 써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쿠팡발 유통업 빅뱅 분석합니다. 박규준 기자. 예. 우선 쿠팡의 다음 행보가 궁금합니다. 어디가 될까요? 네, 쿠팡은 우선 더 빠른 배송으로 이 경쟁자들을 돌려 세우겠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상장 신고서에서 거의 모든 주문에서 이제는 당일 배송을 이루겠다 이러한 당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 9,600억 원을 들여서 전국에 7개의 새로운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요. 2025년도까지 5만 명도 추가로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상장 신고서에 쿠팡은 다른 나라로 사업을 넓히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희 기자, 이번 쿠팡의 상장으로 이커머스 업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요? 지금 사실 이커머스 업계는 말 그대로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이베이 코리아의 매각이나 11번가 티몬의 상장, 네이버 커머스의 약진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즐비한 상황입니다. 네. 쿠팡의 이번 상장 이후 수조 원대 추가 투자로 주도권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최대 오픈마켓이죠. 이베이 코리아가 누구 품에 안기느냐가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베이 코리아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금 쿠팡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몸값이 5조 원대로 추정되는 만큼 매각 규모를 볼 때 사실상 대형 사모펀드나 유통대기업이 아니면 인수가 힘들겠죠. 네. 만약 롯데나 신세계 같은 대기업이 인수한다면 단숨에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2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통업계가 이미 사실상 그야말로 격렬한 경쟁에 돌입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이커머스 기반 업체들과 롯데나 신세계 등 기존 오프라인 강자들이 숨가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쟁의 화두는 누가 디지털 경쟁력을 가져가느냐입니다. 신세계, 롯데 등 기존 업체들은 쿠팡과는 달리 물류 경쟁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또 한 차례 지각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와 CJ그룹이 이미 손을 잡았고요. 네. 지난달 말에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걸 두고 쿠팡에 대한 공동전선 구축을 위한 탐색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다시 쿠팡 이야기 좀 해볼까요? 주변에서 이런 질문 참 많이 듣습니다. 쿠팡은 외국 기업인가요? 우리나라 기업인가요?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번에 상장하는 모회사 쿠팡 INC는 분명히 미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내부 경영진들도 보면은 대부분이 외국인들입니다. 상장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이사회 구성원은 총 12명인데요. 이 중에서 한국 국적은 강한승, 박대준 이렇게 쿠팡 대표 2명입니다.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주요 투자자들도 대부분 외국계 자금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국에서 장사하고 외국인들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 투자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지적입니다. 투자자들이 적정한 수익을 보는 거는 당연히 봐야 되는 문제고요. 쿠팡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고용을 한다라든지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거 긍정적인 것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받아서라도 한국에서 고용을 늘리면 좋은 것이죠. 박 기자, 이렇게 쿠팡이 놀라운 성장을 거두고 있는데 이렇다 보면은 이제 기존 대기업의 견제도 심해지고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성장에 걸맞는 어떤 다양한 요구도 쏟아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문가들은 쿠팡이 앞으로 노동 문제라든지 지배구조 문제 그리고 경영 투명성 등에서 이제는 덩치에 걸맞게 좀 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젠 쿠팡이 폐쇄적인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쿠팡 내 동생 부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동생의 부인 즉 재수 씨 같은 경우는 쿠팡의 임원들에 대한 리크루트를 책임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임원들의 어떤 명운을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쿠팡 LLC를 통해서 불투명한 상태를 해왔다는 겁니다. 김범석 의장 갖고 있는 그 연봉들, 예를 들면 저는 연봉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쿠팡이 10년째 적자가 나는데 그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 기준으로 이 국내 500대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늘린 기업 1위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제는 일자리의 양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 질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쿠팡이 지난해 이 부천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보였던 미숙한 대응을 또 되풀이하면 이제는 더 큰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 쿠팡에게는 이 성장 규모에 맞는, 그러니까 덩치 규모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인 기준, 또 새로운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50조 원, 60조 원 대박. 쿠팡의 상장을 두고 쏟아지는 말들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움과 부러움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쿠팡이 이룬 혁신과 고객 편의만 보고 걸어간 뚝심입니다. 무모한 뚝심입니다. 일부의 시기 섞인 시선보다는 우리 자신을 보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재미교포, 제일교포, 김범석 의장과 손정희 회장이 아니었다면 쿠팡이 성공 신화를 써낼 수 있었을까요?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전에 우리 사회에는 왜 김범석이 없는지, 손정희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